반갑습니다. 1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도 테마 주신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주,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 순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거래량 특징 종목은 교촌 FNB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 상당히 많이 터졌더라고요. 그리고 엔투텍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 들어가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은요, HMM 그리고 카카오 이렇게 총 6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제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교촌 FNB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느님은 달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량이 터지면 신규 종목은 항상 조심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신규 종목은 상장 이후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상장 이후에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물량이 터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이 피해를 좀 보게 됩니다. 금요일장 같은 경우도요, 이게 25%까지 올라섰다가 상한가 가지 못하고 밀려서 마이너스 5%. 즉, 위쪽부터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30%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물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요일날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설명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상장 이후에 상한가를 가고 추가 상승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요. 그 이후에 물량이 나오면서 나에게 물량을 던져줄 때, 왜 나에게까지 물량을 던져주지? 이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종목들 보시면은, 뭐, SK바이오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이 모든 종목들이 물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신규 상장 종목은 이렇게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자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위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지금 고점으로 잡혀있는 38,950원이 고점으로 그냥 한동안 찍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점에서 물량을 줄이거나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종목은 이런 변동성 시점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조금 후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엔투텍 볼게요. 엔투텍. 뭐 좀 생소할 겁니다. 엔투텍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이크로텍이라는 기업이 엔투텍으로 바뀌었고요. 이 마이크로텍이라는 원래 이 엔투텍이죠? 이 기업은 이제 마스크에 대한 그 생산, 거기에 이제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월 최대 1억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회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감이 가는 회사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이 공장을 파주에 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월 1억 장의 나노 마스크를 만들어내겠다, 생산해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또 지금 정부 지침으로 따라서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라면은 추가 상승이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들, 또 이번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또 의무화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백신이 나와서 뭔가를 딱 종식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방역, 위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 마스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9월 달에 나온 이야기들 좀 살펴보면은요,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진공 펌프용
밸브 공급 계약. 이것이 이제 9월 달에 나온 얘기인데요. 9월 16일 날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래 본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추가 수익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투매에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고가이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은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일단 좋은 뉴스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런 내용들, RSI 지표가 70포인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과매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달렸는데 아직 이 정도 윗꼬리는 당장 이제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9월부터 10월까지 상승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RSI 지표가 이제 과매수 국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제법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윗꼬리 부분이 만약에 부담으로 작용돼서 옆으로 좀 서주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제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나올 텐데, 이렇게 단기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기준선을 항상 5일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꺾이면서 매도하게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보유 홀딩을 유지하시다가 이 주가 자체가 5일선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5일선과의 이격, 간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옆으로 좀 서거나 아니면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내리거나 다 관계없이요. 5일선 위쪽이라면 그냥 홀딩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지금 부담스럽다. 너무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터를 봐야 되겠죠. 뉴스 특징 좀 볼게요. 아시아나항공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항공이 인수하겠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감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감자 했는데도 주가 올라가네, 이런 모습이 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좀 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하고 윗골이 달려있다는 부분도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단 보시면 거래량과 윗골이 이런 내용들은 매물대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나에 물려서 그냥 기분 나빴던 사람들 많이 있죠. 왜냐면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에서 가져갈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한다 그래고 주가가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 에라이 그냥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물량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든 어디든지 간에 일단 아시아나를 데리고 가겠다라고만 한다라면, 그것이 체결만 된다라면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감자를 통해 가지고 재무구조도 어느 정도 개선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수가 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수가 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과 함께 음봉 터졌지만은 일단은 플러스 국면이잖아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고 이렇게 갭상승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들어올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일단 지지선대는 잘 지켜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대를 본다라면 일단 4,000원대 이상에서 지지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죠. 그래서 4,000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머무르고 있다라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생각하신다라면 요 4,000원 근처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감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매수를 일단 좀 뒤로 미루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감자를 통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 그 다음에 인수가 되는 과정, 이 내용의 호재가 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재나 그런 것보다 더 크죠. 그래서
감자가 되더라도 뭐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등 감자가 아니라 균등 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뿔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감자를 하더라도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죠. 인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감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이 내용은 분명히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항공주들의 기대감들도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4,000원 지지선을 일단 확인하시면서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은 4,000원 정도 수준이 온다라면 한 번 정도 찔러보는 거죠. 왕창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찔러보고요. 그 수준 지지가 잘 되고 반등이 더 연결된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긍정적 관점으로 조금 더 열어서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 특징주 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네요. 네, 하한가예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미허가 원료로 만든 인공 유방이 이제 판매 중지 조치, 그래서 회수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사용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품질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이제 재발을 방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만, 뭐 일단은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쓸 거야 라고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동안 판매한 그런 제품들을 다 회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된다면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매도에 대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악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매도라고 하더라도 이 하락의 국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험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식약처에서 뭐 안 돼, 그리고 회수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추가 하락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얼마나 잔량이 쌓였나 좀 보죠. 30만 주밖에 안 되네요. 근데 네, 30만 주 정도 수준이라면 하한가가 그냥 바로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이제 분봉을 한번 다시 볼게요. 분봉 보시면 막판에 밀린 거군요. 그러면은 네,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밀려가지고 30만 주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거의 장 마감 시점 가까운 시점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하한가로 들어가고 하한가 잔량이 30만 주라면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뭐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네, 하한가가 이제 이 정도 쌓여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한이 걸린다라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어떤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매수를 들어가서 대응하시기는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입장에서는 네, 대응보다는 그냥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식약처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회수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악재로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피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는 것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적 접근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접근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는 약간 부정적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기 검색 종목 볼게요. HMM. 이거 뭐 엄청나게 인기예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해운주 쪽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은 계속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4,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15,000원이니까 거의 300%. 3배 정도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운임이 증가해서 뭐 실적이 좋아져서 업황이 좋아져서 뭐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자체가요, 또 이게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세 배만큼 올라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이슈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위치라고 보셔야 되겠죠.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점을 삼아주시고요. 아마 이렇게 이탈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음봉이 떨어지면요, 지금 매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대충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일단 5일선 위쪽에서는 뭔가 또 다른 기대감이 있다라면 더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셨다가요,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시고요. 지금 신규 접근하시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매수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논란의 카카오죠. 카카오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이버는 일단 매도 의견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카카오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지금 매수세가 한참 들어오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유지도 좀 지켜냈어요. 지금 보면 유지를 또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들이 나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이 아주 나쁘다라기보다도 이걸 금방 또 회복할 수 있어 라는 쪽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그 하나의 또 다른 그 인터넷 은행 실적 잘 나오는 그런 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치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연말 시즌에서는 또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이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언택트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치를 가지고 많이 오른 종목이고 또 분위기도 약간 조정이 들어가야지 맞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지지점 만들어내고 반등이 다시 나간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기보다는 35만원 지지선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만원 지지선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라면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33만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만원은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유하시고요. 최종적으로 33만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겠지만 37만원, 네, 글쎄요. 지금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현재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을 즐기시는 거,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차 지지선 35만원이고요. 2차 마지노선은 33만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교촌 FMB, 엔투텍, 그리고 아시아나항공하고 한스바이오메드, 인기 검색 종목은 HMM, 카카오,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남은 주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장 힘차게 또 준비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마 주신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